안녕하세요. 우리 미술과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김용수입니다. 현재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불교 미술을 주제로 하는 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불교 미술을 여성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는 전시인데, 한중일 삼국의 뛰어난 불교 미술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조선 전기 왕실에서 발원한 석가탄생도나 한중일 삼국의 아미타 삼존도, 중국의 백자 관음보살상 같이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희귀한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전시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작품은 일명 백제미소보살상으로 불리는 부여 규암리 출토 금동 관음보살 입상인데요.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외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는 26.7cm이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장신구와 유려한 옷차림을 통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아미타불을 모신 보관을 썼고, 목에는 사각형 형태의 장식이 달린 목걸이를 착용하였습니다. 가슴에 보이는 승각기의 끝단은 왼쪽 어깨끈과 이어져 있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천이자락은 한번 꼬인 상태로 복부를 지나 오른팔에 걸쳤고, 다시 오른쪽 허벅지를 타고 내려와 한번 꼬인 상태로 무릎을 지나 왼팔로 넘어갔습니다. 양팔에 감겨 있었을 천이자락은 현재는 모두 부러져 사라진 상태인데요. 만약 온전한 상태였다면 이 보살상의 우아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을 겁니다. 하반신에 착용한 군인은 발 아래로 들이워 바닥에 살짝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을 살짝 비튼 삼곡 자세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무릎은 실제 사람처럼 살짝 구부린 모습을 하고 있어 생동감을 줍니다. 아래로 늘어뜨린 왼손으로는 정병의 주둥이 부분을 잡고 있고, 오른손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습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 쪽을 보시면 머리에 구멍이 한 개 나 있고 등에는 툭 튀어나온 촉이 확인됩니다. 이 둘은 광배를 꽂았던 흔적입니다. 다만 뒤편의 옷주름이 비교적 섬세하기 때문에 광배는 머리에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규암리 보살상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굴에 머금은 미소입니다. 이런 미소는 백제의 불교 조각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서산마의 삼존불상, 공주 송정리 출토 관음보살상, 부여 군수리 사지 출토 불상 등이 대표적이지요. 신라에도 이런 식의 미소 짓는 불상이 있지만 일부에 불과합니다. 백제 조각의 미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백제의 영토였던 충청도와 전라도는 평야가 넓어 농업 생산량이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나 신라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겠죠. 곳간에 먹을 게 많으니 자연히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너그러웠을 겁니다. 그런 넉넉한 심성이 조각에 깃들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관입니다. 보관의 좌우에는 불꽃 모양을 한 장식을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한 동국대 미술사학과 임영애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유사한 표현이 중국에서는 수나라에서 당나라 초기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 규암리 보살상의 제작 시기를 7세기 전반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고 있는 옷의 표현인데요. 먼저 어깨끈이 달린 승각기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끈이 달린 승각기 표현은 수나라에서 당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보살상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승각기와 어깨끈을 보시면 특이한 문양이 눈에 띄는데요. 이것과 유사한 문양이 백제 금동 대양로나 문양이 새겨진 전돌, 부여 능산리 고분벽화에서도 확인됩니다. 불교 조각에 활용되는 이런 문양은 흔히 넝쿨 문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자로는 당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 이 보살상에 활용된 문양은 넝쿨이 아니라 구름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능산리 고분의 벽화와 비교해 보시면 문양이 도식적이긴 하지만 구름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규암리 보살상의 승각기 및 어깨끈 문양은 넝쿨 대신 구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보살의 몸을 U자 형태로 두 번 지나가는 천이자락 표현도 수 당식이 중국의 보살상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삼곡자세로 열애나 보살의 몸을 S자 형태로 굴곡지게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굴곡진 몸매를 묘사한 이유는 인도와 중국의 영향으로 사실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암리 보살상은 약한 삼곡자세를 보여주는데요. 이 정도의 완만한 삼곡자세라면 7세기 전반에서 중반의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곡자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종합하면 이 규암리 보살상은 7세기 중반인 의자왕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에 남긴 걸작인 셈이죠. 흔히 백제는 의자왕이 삼천국년을 놀고 정치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도는데요. 망조가 든 나라에서 이만한 미술품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의자왕은 대야성을 함락시키면서 신라를 멸망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았고 갑작스럽게 양면 공격을 받은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의자왕의 잘못이 있다면 국제정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나라의 멸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발전한 나라라도 주변국과의 외교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호암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규암리 출토 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박물관에서 이렇게 생긴 도록도 팔고 있으니 관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